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이른바 한우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축 출하장려금과 경영 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한우 농가들은 한우 산업에 존폐가 걸린 민생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대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같아선 더 이상 한우를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료값 인상과 주기적인 속가 폭락으로 마리당 200~3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2026년 철폐되고 호주와 캐나다산도 줄줄이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더 걱정입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저 한우 자금이라든지 사료 자금이라든지 정책 자금이 다 돌아오면 그걸 상환할 능력이 안 돼요, 농가들이. 그래서 농가들은 한우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한우법은 정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과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산업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축 종류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난 농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우가 가정을 파탄하고 농장을 다 집어삼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우 산업이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와 거부하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한우 반납 등 대정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여야에서 왜 농해수에서 이거를 같이 공동으로 발의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 당론으로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니냐. 국민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 아니냐.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경상북도의 국회의원은 13명.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하지만 한우법에 찬성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가 완강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혁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세입자 오모 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 원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임대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여 계약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구 경북에만 500명이 넘고 전국에 17,0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40대 미만 청년층입니다. 피해자 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앙 수준의 참사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빈틈이 많았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구제 방식을 빼고 피해주택 경매에 공기업이 참여해 얻은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추진할 생각이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개정안을 지지한 피해자 단체들은 정부가 개정안보다 후퇴한 대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보안을 개선하며 동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근저당 금액이나 이제 시세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낙찰 가율도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가의 책무인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응답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포항에 사는 50대 남성이 이달 초 경남에서 성묘와 벌초 작업을 한 뒤 지난 16일 발열과 손떨림 등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제 숨졌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치명률이 높고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는 12명의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충청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시군 54개 농가에서 발생했고 발생 면적은 32.1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농림부는 화상병이 통상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컸던 2020년과 올해 기상 여건이 비슷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농협과도 협력해 외부 농작업자 이동과 작업 이력을 관리하고 집중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일만 밤하늘을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을 2024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내일 개막해 4일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전통 불꽃쇼와 더불어 드론 1000대를 활용한 불빛 드론쇼가 등장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올해 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지선을 떠난 불꽃들이 영일만 밤하늘에 총천연색 그림을 그립니다. 바다 위에서 터지는 불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첫날인 5월 31일에는 오후 9시 40분부터 20분간 미니 불꽃쇼와 드론 1000대가 군무를 펼치는 불빛 드론쇼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제가 불꽃 드론이라는 이제 공동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론 라이트 쇼보다 조도가 밝고 화려한 불꽃 드론 쇼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1일 토요일에는 오후 9시부터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 경연 대회가 열리는데 영국, 중국, 호주 팀이 참가해 각각 15분씩 불꽃 튀는 경연을 펼치고 3개국 경연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통해 베스트 불꽃 팀을 뽑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제 불꽃 경연 축제는 관람객이 직접 우승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박진감이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하나팀의 화려하고 웅장한 불꽃이 메인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드론 1000대가 선보이는 불꽃 드론 군집쇼 공연이 함께 펼쳐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일 일요일에는 오후 9시 40분부터 20분간 미니 불꽃쇼와 멀티미디어 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미해병 군악대 공연, 불빛 낭만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사흘 내내 펼쳐집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퍼레이드를 마련을 했거든요. 거기에 한 600명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포항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행사보다 임시 화장실 숫자를 3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사흘 동안 약 30만 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앞 해안도로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밤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예술고등학교가 오늘부터 포항문예회관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는 제27회 송산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미술작품전은 포항에서는 6월 2일까지, 경주에서는 6월 3일부터 30일까지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미술과 재학생 130여 명의 창작품이 전시됩니다. 음악 연주회는 오늘 저녁 6시 30분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클래식과 실용음악, 무용, 뮤지컬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펼쳐졌습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포항 죽도 농산물시장과 큰동해 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죽도 농산물시장은 올해 배송 인프라 구축, 온라인 쇼핑몰 입점, 전국 택배 서비스 사업 등을 진행하고 큰동해 시장은 자체 배송 앱인 달려라 큰동해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년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황호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9월부터 운영됩니다. 옛 경주역 건너편에 조성되는 황호 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 공용 공간과 공연 행사장, 상가를 비롯해 77면 규모의 주차장과 7층 도심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8월까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 장문학의 승과 장류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경북 한국 장대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류 먹는 날을 한국 장대의로 선언하는 취지를 담았으며 한국장 홍보대사 위촉과 기능성 장류 제조 기술 발표, 간편식 된장과 발효콩 과자 전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은 콩의 주요 산지로 장문화에 대한 최초 문헌 기록과 장제조 식품 명인을 여럿 보유하고 있어 한국 전통장의 뿌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신규 교육공무직원 279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 243명, 특수교육실무사 36명으로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조리원 직종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와 전자우편으로 1차 필기시험을 치르는 특수교육실무사 직종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